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지혜롭게 극복하셔서 보다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아기가 가장 활동적인 경제 활동을 할 나이인 40세가 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앞으로 40년 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한가한 얘기 같지만 후세를 위해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가장 예측이 정확한 분야는 인구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 인구 추계를 보면 40년 후, 즉 2060년경 한국의 인구 상황은 참담함을 뛰어넘어 절망에 가깝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700만 명, 주택주 구입자인 핵심 소비 연령이 800만 명 줄어듭니다. 노인은 1000만 명 이상 늘어서 사회 평균 연령 61세, 노인 비율 44%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2060년 예상치 평균 연령 55세 38%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가져오죠. 경제 부분은 이미 일본이 시범을 보여왔습니다. 90년대 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10년간 경제 성장률은 0%에 머물고 조세 수입은 40% 줄고 집값과 주식 가격은 반토막, 국가 부채는 2배로 뛰었습니다. 일본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서 2005년부터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행운이 없습니다. 갈수록 저성장의 거리 깊어지면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처럼 빈집이 골칫거리가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사회 분야는 더욱 심각합니다. 2060년에는 학령 인구가 410만 명 줄면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절반가량이 비게 됩니다. 18세 인구도 줄어서 나라를 지킬 군 인력마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이 급증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반면
세금 낼 사람은 줄어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2060년 이전에 고갈되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세계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이 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을 보면 먼저 자유무역은 끝납니다. 애당초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 자유무역을 유지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한 이유는 사회주의 소련에 대응하고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타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위 정책의 기본이 되게 됩니다. 이미 해이주둔 미군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WTO 같은 국제교범이 무력해지고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 각국은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경제보복을 당해도 수송항로가 위협을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됩니다. 내의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그동안 풍부한 인적 자원, 자유무역 체제, 미국이 지켜준 안보 덕택에 번영을 이루어온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2018년을 정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대책입니다. 보육, 아동수당 같은 현행 저출산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민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통일이 되면 해결될까 생각하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통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곧 통일이 될 것 같이 지난 정권에서도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되는데 북한이 쉽게 흡수될 리가 없고 또한 이 대한민국도 북한에 흡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물러섬이 없는 한은 통일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잊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엔 인구 추계에 따르면 북한 역시 3년 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끝없이 추락할 레이스를 감안하면 수출은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전통 제조업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 생명과학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빨리 옮겨 타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사회는 물질이 아닌 지식이 자산이 되는 만큼 최고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사고 폐지, 대학 등록금 동결 같은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고루한 이념이 미래 세대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국가 부도 가능성입니다. 고령화의 포퓰리즘까지 가세하면 재정은 금방 고달납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재정위기 때 파괴력은 과거 위안위기보다 100배는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기에 빠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의관계는 가장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보호무역도 넘기 힘들지만 안보는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과거 조선의 고난은 어김없이 중국과 일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 고난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일본과도 우호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는 아무리 봐도 어둡습니다. 이미 경제는 지난해부터 추락하기 시작했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국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전환기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미래 대비는커녕 현 정권과 집권 정치꾼 집단은 네 편 내 편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이 계속된다면 우리 미래 세대는 정말 참담한 앞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40년 후인 2060년까지의 문제도 아닌 당장 올 하반기 내년 초 되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뿌려놓은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엄청난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제난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